우리나라 대표 물류수송의 중심지 인천. 중국과 매우 인접해 있는 인천은 최근 한중 FTA의 중요한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 300만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로 통하는 최상의 입지 조건과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도 보유한 인천. 인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물류수송의 전초기지 바로 인천인데요. 최근 물류수송뿐 아니라 관광, 교통의 도시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터뷰 플러스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최연소 군수의 구청장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훈장처럼 따라다니십니다. 네, 그동안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가장 보람 있으셨나요? 그때마다 보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인천광역시장이 돼서는 또 남다른 보람을 갖고 있는 것이 인천은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것은 큰 성취가 되고 또 많은 그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서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보람일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시장님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화려한 부활입니다. 네, 인천 관광공사가 최근에 그 4년 만에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이렇게 재출범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 관광산업은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만 이제 과거의 산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진흥이 중요하고 그 바로 중심이 인천이다.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나가자 하는 뜻에서 관광공사를 다시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출범이 됐으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인천에 맞는 맞춤형 그 관광산업 진흥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섬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14억 시장을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평생 바다를 못 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수억 명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바다, 섬에 대한 매력을 알려주고 또 인천이 갖고 있는 그 경제자유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비밥 공연 등 이런 부분. 아주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또 하나 인천에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인천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 유치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게 되면 인천의 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네, 이 복합 리조트 건설은 정부에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인천에는 패러다이스 시티, 리퍼앤시저 2개 사업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는 이 사업 하나가 1, 2조 이상 들어가는 아주 대단히 큰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진흥 또 미래의 성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지금 그 RFP 이걸 사실상 제안을 받는 9개 후보지 중에서 인천이 6개가 선정이 현재 됐습니다. 연말에 이제 최종 선정이 이제 뭐 2개 내외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이 가장 유력한 곳이라는 것은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을 통한 접근성과 그 주변에 잘 발달된 그 경제자유국의 그 각종 인프라 그리고 자체의 그 수요 시장 이런 거를 볼 때 이 복합 리조트가 인천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 그 거점 지역이 될 것이다. 지역 내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보고 이건 인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 안의 중국, 중국 안의 인천.
멋있는 말인데요. 이게 중국과 이제 인천이 비행기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죠. 제일 가까운 데는 네. 웨이하이 같은 경우는 45분 거리고요. 예. 예. 멀면 이제 2시간 정도.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있는 네. 100만 이상 도시만 80개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인천하고 중국하고는 네. 아주 근접되어 있는 곳이고, 특히 중국의 동부 연안에 아주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하고 특별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이 교류 협력이 최첨단 지역이 바로 인천이다. 이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공항이 있고 항만을 통해서도 이번에 신항이 건설되면서 15만 톤부터 3만 톤까지 크루즈가 6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인천이 이게 통과하는 관문으로서의 기능이었다면은 이제 인천이 바로 목표지가 되고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중 FTA도 인천이 웨이하이시하고 시범 협력지구로 돼 있는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러셨겠지만 이제 중국 상하이에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1위 여행사하고 MOU도 체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예, 상해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그 1위를 하고 있는 쇼핑 시트립하고 해서 약 3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로 협약을 했고, 또 그 전에 그 허난성 그걸 방문해 가지고 약 17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이제 대만 가서도 또 한 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한 22만 명 정도를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천에 방문하는 거로 했는데요. 뭐 중국이 14억 인구라고 하는 큰 그 인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유코 유치에는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고,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이것이 지역의 경제라든가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통혁신인데, 아니 대한민국 물류 전초기지 하면 인천이잖아요. 이런 인천의 교통에 최근에 또 변화가 불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또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사실 고속도로도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요. 철도도 이미 1899년에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인천이고요. 모든 교통수단의 출발지가 바로 인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경인고속도 지금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1968년도에 건설됐으니까 뭐 47년이 됐죠. 그런데 그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그런 교통량은 수십 배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하화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상 부분은 일반 도로화해서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로 남북이 단절돼 있던 부분을 이어주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그 원활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 지하화 사업은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간 제한 사업을 지금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이 이제 인구 300만의 국내 3대 도시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인천발 KTX가 없다. 뭐 이런 점일 텐데. 근데 이제 시민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째 도시지만 미국과도 세 번째 도시고 일본과도 세 번째 도시,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요한 철도 교통수단인 KTX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가는 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이걸 중점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서 수원 가는 수인선에서 경부선 지나가는 KTX를 접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구간을 접속시키면 비교적 짧은 접속과 많지 않은 예산을 통해 하고 인천서 대전까지는 1시간, 그리고 광주나 부산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교통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아주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빨리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도 굉장히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속하게 좀 하자 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 2년 차에 이제 접어드셨는데요. 남은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민선 6기 2년 차를 준비하면서 네. 혁신과 소통과 성과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성과를 내야죠. 근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우리 모든 행태를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공무원의 인사나 행정 운영, 일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나가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네.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통, 또 뭐 민선 자치시대의 시민하고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뭔가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통 강화를 통해서 네. 성과를 내는 네. 그런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